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에 큰 나무가 보이죠? 자, 이 나무는 느티나무처럼 보이지만 성주 성박숲에 있는 왕버들나무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요. 자, 오늘 이건청 시인의 하류가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류는 강의 아랫부분이죠. 강의 아랫부분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와 이 시의 화자는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유년 시절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함께한 나무의 소멸에 대한 안타까움, 이건청 하류 해설. 제가 어릴 때 마을 입구에 큰 미루나무가 있었습니다. 미루나무 굵은 둥치에는 벌집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던진 돌에 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울면서 도망쳤던 그 나무도 벌도 이제 없습니다. 사라진 그들은 그리움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년 시절의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사라진 안타까움과 그리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건청 시인의 하류도 바로 유년 시절의 어떤 안타까움과 유년 시절에 그리워 함께했던 것들이 사라진 데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시는 나무를 중심으로 유년 시절의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기 나무가 있었네라는 시행은 하류를 가리키는 공간성과 유년 시절을 가리키는 시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공간적으로 하류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시간적으로 유년 시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자는 동경의 대상이자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을 주던 나무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 나무는 세월이 흐르면서 둥치마저 다 타버려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순수했던 세계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노래한 이건청 시인의 하류 해설입니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1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일기풀이고 뜸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지만 둥치마저 타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는 노을 스쳐가는 늦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건청 하류 해설. 하류는 강이나 내의 아랫부분으로 마을에서 보이는 강의 아랫부분을 뜻합니다. 그곳에는 나와 교감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없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다룬 시입니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자, 거기는 하류이기도 하지만 화자의 유년 시절이기도 하죠.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 나무는
이 나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의 특징이 함축적 의미죠. 함축적 의미는 숨어 있는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는 동경의 대상이고요. 또 무상감을 느끼는 대상. 옛날에 함께했던 나무가 지금은 사라져 버리니까 무상감을 느끼겠죠. 또 순수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대상이고요.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대상입니다. 또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죠.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노을 속에 기러기가 이렇게 날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자, 노을에 비친 기러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는데요. 어, 이 부분은 뒤에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도 기러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뒷부분의 기러기는 쓸쓸한 외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뒷부분의 기러기가 대조가 됩니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노을은 시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금관악기 소리는 청각적이죠. 이게 뭡니까? 예, 시각의 청각과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이죠. 노을의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표현했네요. 거기 나무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자, 거기는 바로 하류죠. 또는 유년시절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나무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나무를 두고 돌아오는 정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쉽고 안타깝겠죠. 아마 나무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을 겁니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자, 이거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밤이죠. 별이 있는 밤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젊은 시절에는 달과 별이 좋아서 집 밖에서 집단 베고 자기도 하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내가 집에 와서도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무에 대한 동경이죠. 발 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창문에 키가 크면은 뭐 발 뒤축을 들 필요 없지만 키가 작은 어린 아이니까 발 뒤축을 들고 봤겠죠. 멀리 보고 싶어서. 자, 키가 작은 유년 시절이기에 이렇습니다. 유년 시절 추억 속의 나무입니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자, 거기 앞에도 나왔지요. 자, 이 구절은 반복을 통해 그리움,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또 운율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운율 형성의 기본은 뭡니까? 반복과 변조죠. 자, 반복되면은 운율이 생기죠. 또 하다가 밥 이렇게 바꾸어도 운율이 생긴다, 그죠? 자, 시에서 운율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또는 변추라고도 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면 도움 됩니다. 희미한 하류로. 자, 하류는 강의 아래쪽 나무가 있는 곳이죠.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얼마나 나무가 좋았으면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류로 머리를 두겠습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겠죠. 나무가 아이들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곤 돌아가고 했었네. 나무가 내 잠자리를 찾아와서 가슴을 다독여 주곤 돌아가고 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나무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니까 나무와 나는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존재였다, 이런 의미죠. 거기 나무가 있었네. 1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 나무에는 1만 마리 매미가 매달려 울 정도로 큰 나무였겠죠. 자, 매미들이 있는 나무고요. 자, 매미 소리가 청각적 심상이죠. 매미 소리는 겨울에 울지는 않잖아요. 자, 무더운 여름날 계절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자,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줬다. 이 그늘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그늘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모든 대답이 내가 궁금한 것 그거 다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궁금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무한한 상상과 희망, 꿈 모든 것을 다 펼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고 삘기풀이고 뜸부기 알이었네. 모든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 나무 그늘의 의미인데요. 나무 그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었다. 아이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자, 그늘은 아리언네는 아이의 중심이었던 나무입니다. 자, 유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무. 거기 나무가 있었네. 자, 반복되면서 그 정서를 강조하고 또 운율감을 얻죠. 흩어져 버렸지만 둥치마저 타버려 재가 되어 버렸지만 자, 그 나무는 이제는 흩어져 버리고 재가 되어 버렸죠. 뭡니까? 이제는 버렸지만 나무의 이상적 공간의 소멸이죠. 이제는 나무도 없다는 뜻이죠. 훼손된 유년 시절의 안타까움,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요거는 시각의 청각과 공감각적 심상이죠. 감각적 표현입니다. 앞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쳐가는 늦 기러기 몇 마리. 앞에 기러기는 굉장히 황홀하고 아름다운 배경인데 이 늦 기러기는 그렇진 않죠. 자, 1년의 기러기는 평화로움이었지만 여기는 쓸쓸함의 대상이 됩니다.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이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옛날을 만나기 위해서고요. 사라져버린 순수 세계의 동경입니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자, 기억 속에만 있고 지금은 없죠. 거기 나무가 있었네. 자, 아쉬움, 안타까움이죠. 자, 그리움의 대상으로서의 나무입니다. 자, 이건청 하류 해설이 되고요.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그리고 운무시입니다. 정형시, 서사시, 사무시는 자유시와 대립되는 개념, 서정시와 대립되는 개념, 운무시와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뜻, 그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이거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요. 동화죠. 동화적이고 회상적이고 또 비유적입니다. 주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나무에 얽힌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또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소멸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또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이 있죠. 특징은 나무와 아름다운 자연이 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며 그 소멸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 청각, 공감각 다 나타났죠. 유년 시절의 공간을 아름답고 선명하게 형상화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아쉬움의 정서를 자아내고요. 언내의 반복을 통한 추억의 정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선생님이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정리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선생님 블로그에서 또 PPT 자료에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이 정리해둔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거를 읽으면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청 시인의 하류를 공부했는데요. 하류를 공부했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 말이 좀 꼬였네요. 다시 할게요. 오늘 이건청 시인의 하류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